오픽 첫 시험에서 IM1을 맞았어요. 그리고 3달 만에 시험을 다시 봐서 사실 준비는 이틀 정도 했지만 IH라는 성적을 맞게 됐습니다. 그것도 한 문제는 스킵을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노하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영상 클릭한 것도 나도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 맞을 수 있을까 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픽 준비하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공부하기 싫은데 그래서 이 영상 보는 건데 길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짧고 알찬 내용으로 압축해서 빠르게 오픽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모든 얘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이라는 건 알아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오픽에서 사실 어떤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준비했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서베이에서 IM1과 IH 공통으로 선택한 건 일 경험 없음, 학생이 아님, 수강 후 5년 이상 지남,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 이렇게 선택했고요. 지금부터 IM1과 IH 시험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IM1이 나왔을 때 시험은 난이도 6을 선택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6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원에서 말하는 대로 여가 활동은 영화 보기, 공원 가기, 그다음 공연 보기, 쇼핑하기, 콘서트 보기, 카페 가기 이런 걸 선택했어요. 하라는 대로 그냥 했죠. 그리고 뭐 취미로는 음악 감상하기 선택하고 운동으로는 걷기, 조깅,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 그리고 휴가 출장으로 국내 여행, 해외여행을 선택했어요. 사실 이 모든 게 제가 관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학원에서 하라는 그 PPT만 보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왔던 시험 문제로는 자기소개, 그리고 한국 지형, 그리고 롤플레잉으로 예약, 어포인트먼트 취소해야 함의 문제, 마지막 문제로 이제 음악과 관련된 기계, 가젯 이시 나왔고요. 사실 이때 시험이 처음이라서 문제를 2번 듣는 법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 번 듣고 바로 그냥 대답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한 번 듣고 문제는 다 이해해서 문제를 뭐 다 잘 못 들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쉴 수 있는 틈이 있잖아요. 그 틈도 이제 본인이 알아서 조정해서 할 수 있고요. 저는 근데 영어 말하기 흐름이 끊길까봐 쉬지 않고 계속 그냥 바로 다음 문제 하고 문제 듣고 바로 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쉬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IM1을 맞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문제로는 메인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필러만 무진장 썼는데 메인 포인트가 없으니까 저 스스로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문제가 뭐였는지도 까먹어 버리더라고요. 뭔 개소리야? 네, 그래놓고 마지막에 That's all 또는 뭐 That's good 이런 식으로 끝맺었죠. 이거 좀 부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메인 포인트만의 문제도 아닌 게 필러를 많이 썼음에도 이제 필러를 막 중구난방으로 막 쓰고 이 필러 써야 되는데 지금 써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필러를 쓰니까 더 부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롤플레잉에서 학원에서 주는 문장 그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그 외운 게 생각이 나서 정말 그냥 외우듯이 얘기를 했어요. 제 말이 아니라 나 외워서 말한다는 느낌으로. 왜냐면 제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문장은 정말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대답만 수준급 영어를 구사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으로도 좀 외운 티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문제점은 아닌데 자기소개를 진짜 제가 간단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고 I'm 누구누구 I'm so nervous now but I'll do my best Let's get it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끝이었어요. IH를 받았을 때를 말씀드려 볼게요. 난이도로는 5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계속 5로 나갔고요. 이제 서베이에서 관심사로는 정말 제 스스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했어요. 공부를 할 때에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거에는 또 말이 많아지고 막 신나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공부를 하니까 저는 진짜 재밌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딱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실전처럼 오픽을 준비하지 않아서 시험장에 도착해서 서베이를 고르니까 다른 건 다 관심 있는 분야를 체크했는데
최소 12개 이상을 체크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가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모르고 가서 이제 시간도 촉박하고 이러니까 그나마 관심 있는 독서에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중간중간 30초에서 1분 정도 쉬면서 이제 막 한숨도 내뱉고 이제 마음도 가다듬고 그런 식으로 시험에 응했어요. 그래서 총 30분에서 3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첫 시험에서는 몰랐던 문제를 2번 듣기도 했고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아마 첫 시험이신 분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듣고 한 번 더 들으려면 다시 듣기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듣고 막 저는 헐레벌떡 막 어떡하지? 바로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한 번밖에 못 들었었는데 문제 듣고 한 번 더 들으려면 다시 듣기 버튼을 누르세요. 고민 말고 2번까지 서비스니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 놓고 한 번 더 플레이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내가 무슨 답변을 할지. 그리고 바로 말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자기소개로는 해커스 영상을 참고했어요. 그래서 살짝 I am 1보다는 길게 얘기했는데 Hi, I'm blah blah. I'm from South Korea and actually I don't know what to tell you about myself. You know, these days I'm really into working out. So every morning I go to the gym because I have no muscle and I want to be health body, you know? So yeah, I think that's really good for me, right? And yeah, that's pretty much what I tell you about myself. 확실히 I am 1보다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소개를 필러를 붙여서 좀 외우고 가니까 나 그래도 시험 시작하기 전에 뭔가 한 건은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도 생기고 여유로워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문제로 나왔던 거를 지금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날씨 문제와 국내 여행지 콤보 3개, 그 다음 바 관련 콤보 3개, 그 다음 롤플레잉으로 파티 관련해서 논의해라. 못 가는 이제 상황인데 너 파티 어떻게 할지 제안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독서가 나와버렸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국내 여행지와 바 문제는 어느 정도 제가 외우고 연습도 해서 큰 막힘 없이 술술 이제 내뱉었는데 파티 관련해서 롤플레잉은 잘 모르겠어서 생각이 안 날 때 yes, okay, oh really? That's good. 이런 리액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내가 모르겠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척 하는 거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모르는 문제가 2개 정도 나왔는데 하나는 스킵했어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마이크에 소리가 안 들어가면 또 스킵 버튼이 안 눌러지더라고요. 저는 또 그걸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뭐지 막 당황하다가 한숨을 이렇게 내뱉고 다시 그 버튼을 보니까 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한숨 쉬어서 나 진짜 망했다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했는데 전혀 그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문제 또한 어려워서 actually I don't know about it but I think blah blah yeah that's about it 이런 식으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난 이 주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마지막 정말 예상치도 못하고 가서 얼떨결에 체크해가지고 나온 독서 문제로는 읽은 2책을 비교해라. 이제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읽는 책을 소개해라. 이런 건데 진짜 횡설수설하고 막 즉흥적으로 그냥 했어요. 진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식적으로라도 you know what else?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필러를 막 붙여 적고 그리고 마지막에 So I think the big difference is that 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를 한 번 더 마지막에 언급해 준 거죠. 그래서 제가 IH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질문을 듣고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내가 너의 질문을 이해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도 막 반복하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여행지의 최근 경험을 물어봤다면 domestic travel, well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대답을 할 때 처음에 메인 포인트를 언급하거나 마지막에 메인 포인트를 꼭 얘기해줬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메인 포인트 꼭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려줘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 독서에서 두 책을 비교해라 했으면 마지막에 그래서 두 책의 차이점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꼭 메인 포인트를 얘기해 준 거죠. 메인 포인트가 진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필러도 많이 사용했어요. 이제 저에게 생소한 필러는 입에 안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you know, right, yeah, well, what else 이런 거를 많이 썼거든요. 정말 you know는 두 문장에 하나 붙일 정도로 진짜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과거 시제 뭐 is, was, 그다음에 복수, 단수 시제 is, are 이런 것도 솔직히 다 틀렸어요. 근데 IH를 받았다는 거는 진짜 오픽은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원래 영어 실력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영어는 좋아하고 외국인도 좋아하고 외국어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문장 만드는 걸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어는 많이 아는데 생각이 안 날 때는 이제 좀 쉬운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단어 뭐였지 하면서 계속 원하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말이 더 안 나오고 이제 버벅대고 막 버퍼링 걸리고 막 이런 영어 실력이었거든요. 이제 특히 이미 문법이 틀렸다고 생각이 들면 머리가 이제 하얘져서 그 다음 뭐 단어나 문장이 생각이 전혀 안 났어요. 이제 그런 영어의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저는 듣기도 못했어요. 진짜 듣기가 젬병이었어요. 오히려 스피킹보다 듣기를 더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픽 준비하면서도 이제 공부하면서도 문제를 들으면 뭘 물어보는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실전에서도 문제 이해를 못해서 한 개는 스킵했고 한 개는 그냥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고요. 오픽 시험은 문법과 문장 만들기를 완벽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에바의 질문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나 말을 할 줄 안다. 이 정도의 시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IM1보다 IH를 받았을 때 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흥미있는 분야에 대해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에서 좀 스퍼트를 냈던 것 같아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걸 분명히 했고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말하면서 2번이나 메인 포인트를 강조했고요. 오픽노잼 동영상이랑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오픽노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메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필러를 많이 붙여라 예요. 그리고 저는 대본을 어느 정도 준비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워서 나 여기서 완벽하게 외운 대로 얘기하겠다가 아니라 키워드라도 좀 외우고 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시험 중에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나만의 스크립트는 준비하고 가라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히 독서 나왔을 때 진짜 멘붕이었어요. 이제 한국어로도 설명 못하는 걸 내가 영어로 하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전 질문에라도 전 대답을 잘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독서 마지막 문제 망한다 해도 뭐 어차피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좀 여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라. 그리고 정말 모르는 거 나도 전에 건 내가 몇 개 좀 외워서 그래도 완벽히 말해서 괜찮은데 여기서 나 뽀록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세요. 진짜 오픽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다시 한번 IM1의 문제점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메인 포인트가 없다. 두 번째, 필러를 중구난방으로 어색하게 썼다. 세 번째, 학원에서 주는 스크립트를 외워서 그대로 썼다. 그리고 IH가 나왔던 포인트를 말해보자면 첫 번째, 자기소개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가라. 그리고 두 번째, 나올 것 같은 문제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하고 가라. 세 번째, 대답을 할 때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한 번 더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이 문제를 이해했다는 걸 보여줘라. 네 번째, 대답할 때 처음이나 마지막에 꼭 메인 포인트를 말해라. 특히 비교해서 더더욱 메인 포인트를 처음이건 마지막이건 꼭 언급해주세요. 다섯 번째, 과하다시피 필러를 사용해라. 여섯 번째, 롤플레잉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는 리액션을 꼭 하라. 일곱 번째, 문법 많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말을 이어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여덟 번째, 모르는 건 내가 영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모르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해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저는 두 번째 시험 IH 나올 때 시험을 무료로 봤어요. 그게 바로 오픽노잼 유튜브 라이브 사전 신청을 했고
또 거기 당첨돼서 무료 응시권을 받았거든요. 이 무료 응시권 외에도 뭐 30% 할인권, 몇천 원 할인권, 치킨, 커피 이런 거 진짜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건 광고 아니니까 한번 오픽노잼 구독하고 오픽 준비할 동안에라도 한번 오픽노잼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라이브 사전 신청하면은 진짜 그렇게 좋은 정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정보 공유는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